안녕하세요. 된 멘토 신범철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DL이고요. DL에 관련된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DL에 대한 실적은 결국 종속회사와 자회사에 달렸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종속회사와 자회사에 대한 주력 매출 동료는 어떤 걸까를 살펴보게 되면은 바로 석유화학이다라는 점입니다. 근데 이런 석유화학 부분은 23년도에 굉장히 업황이 좋지 않았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DL 종속회사와 자회사도 피해갈 수 없어서 실적이 굉장히 부진했다. 그리고 이런 부진은 DL 전체적인 실적에도 악영향을 미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이런 DL의 제품 사업 분야를 보시게 된다면 이런 제조 부분과 에너지 부분과 투자 및 기타 부분을 나눠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투자 부분은 그냥 제외를 하겠습니다. 워낙 매출이 나오지 않는 부분이다 보니까. 근데 에너지 부분에서도 이런 매출 비율을 보게 된다면 2.6%밖에 되지 않죠. 그리고 제조 부분이 92%를 차지할 만큼 굉장히 강력한 매출 동력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도 자동차 부분은 6.6%로 굉장히 이제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많은 매출을 차지하고 있는 건 이 석유화학 제품이죠. 근데 이런 석유화학 제품 자체가 시장 부진에 따르다 보니까는 종속회사와 지분법으로 이어진 기업에 대한 실적이 감소하다 보니까 이 직전 사업연도 22년도와 23년도 당해 사업연도를 비교해 보면은 매출액은 4.7%고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을 했고 당기순이익 부분은 247.8%가 하락했다라는 이제 아쉬운 상황이다라는 거죠. 결국에 이제 이런 석유화학 상황은 이제 23년도에 업황이 부진이 있었는데 그게 왜 그렇냐라고 보게 되면은 22년도의 상황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사실 뭐 22년도의 상황만 봐야 되는 게 아니라 20년도부터 꾸준히 살펴봐야 되긴 하지만 살펴보면 너무 많다 보니까 22년도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이제 22년도 같은 경우는 상반기 때까지만 해도 전방 산업에 대한 이제 상황은 괜찮았습니다. 어느 정도 코로나 팬데믹이 완화가 됐었기 때문에 전방 산업에 대한 수요가 있었죠. 근데 이제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지속적으로 중국이 공장 증설을 했고 이를 통한 물량이 22년도에 공급이 됐다. 그리고 중국 물량만 공급이 됐던 게 아니라 한국에 대한 물량도 같이 공급이 되면서 어떤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공급이 과잉된 점이 있었죠. 하지만 어느 정도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상반기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22년도 하반기가 되면은 다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되고 코로나 팬데믹이 재발이 되게 되면서 이제 전방 산업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학 제품에 대한 스프레드가 굉장히 악화가 되고 있던 상황인 거죠. 그리고 이 상황이 23년도까지 쭉 이어지게 되면서 DL뿐만 아니라 뭐 LG화학이든 하나솔루션이든 뭐 롯데케미칼이든 다 업황 부진을 면치 못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석유화학 빅4의 공장 가동률을 보게 된다면 21년도부터 23년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이제 최근에 석유화학 업황이 부진했는데 이제 23년도 4분기부터는 이제 공장 가동률이 조금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굉장히 긍정적인 소식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공장 가동률이 증가했을까라고 보게 된다면 이제 석유화학 산업을 이제 아시아 지역만 하는 게 아니죠. 유럽과 미국에서도 합니다. 근데 이런 유럽과 미국에 대한 공장 가동률이 줄어들었고 이 줄어든 공장 가동률만큼 아시아 지역에서 이런 공장 가동률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왜 유럽 지역에서는 공장 가동률이 줄어들고 있을까라고 보게 된다면 결국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럼 왜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라냐면 일단 석유화학에 대한 공장을 가동할 때는 이제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ECC가 있고 ETO가 있고 NCC가 있습니다. NCC 같은 경우는 이제 원유를 이용하는 거고 ECC가 천연가스를 이용하는 방식이죠. 근데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천연가스를 이용한 석유화학 방식을 선호를 합니다. 하지만 이런 천연가스가 어디서 많이 나오냐 하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있죠. 근데 현재 러우 전쟁이 지속되고 있다 보니까 이 천연가스에 대한 수급 문제도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석유화학을 통한 친환경 문제가 대두가 되게 되면서 유럽 내에서 이런 가동률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결국에 이런 가동률이 유럽 내에서 줄어들다 보니까 유럽 내 제품 생산량도 감소를 해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유럽에 대한 제품을 선호하기보다는 아시아 지역에 대한 제품을 선호하게 되면서 아시아 지역에 대한 공장 가동률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이 춘절이 있습니다. 석유화학을 많이 소비하는 중국이 현재 춘절에 대한 부분들로 인해서 이제 물량이 지속적으로 많이 생산하고 있고 생산한 만큼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21년도 24년도 1분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이슈가 살짝살짝씩 들어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당장 이렇게 긍정적인 소식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당장 석유화학에 대한 업황이 풀리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아직까지 공급 과잉인 측면을 지우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다음 영상에 설명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지금 현재의 상황이 어떨 때와 유사하냐면 2002년 하반기와 2003년 상반기 부분과 굉장히 유사한 상황이다. 그리고 그때 이제 이런 비슷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 결국에 끝이 막 그렇게 긍정적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안한 경우가 있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설명하게 된다면 영상 길이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이제 다음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DL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석유화학에 대한 거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비슷한 흐름으로 움직일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어떤 석유화학에 대한 공급적인 측면과 현재 상황이 2002년 하반기와 2003년도 상반기와 왜 유사한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DL의 주가를 살펴보게 된다면 이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몇 번 상승했었죠. 그리고 이제 고점인 59,000원 부근을 찍고 거래량이 동반하면서 하락을 했고 그로 인해서 이제 5평선과 10평선, 20평선이 하락을 하고 있다. 하지만 뭐 아직까지는 60평선이 상방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추세는 이제 죽었다라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만약에 반등이 왔을 때 이런 55,000원 부근들을 돌파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다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장기 이평선 부근이자 매물대 부근인 47,500원 부근들에서는 어느 정도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제 그래서 이제 상승 시나리오를 생각할 땐 이런 급등은 생각할 수는 없겠지만 한 반등 정도에 대한 시나리오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런 하락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단기 이평선 부근이자 매물대 부근인 47,500원 부근들을 이탈을 하고 최종적으로 45,000원 부근들을 이탈하게 된다면 어느 정도 리스크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아직까지 가격대에 돌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이 부분에 생각하기는 조금 이를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DL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차트적으로도 살펴봐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이제 DL에 대한 주가에 대한 변동 사항과 추가적인 이슈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에 DL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대현 멘토 신범철이었습니다.